방금 포장을 뜯은 새 가방인데 퀴퀴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스크래치랑 더러움이 묻어있는데도 없어서 못 판대요. 버리는 트럭 방수포를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 20-30만 원은 기본이고 들고 다니면 야, 너 뭐 좀 아는구나 힙스터 인증되는 가방. 유일무이 하늘 아래 같은 것이 없어서 뉴욕 모마의 소장품이 된 가방. 이렇게 이야깃거리가 많은 가방 프라이탁입니다. 프라이탁은 1993년 스위스 취리히에 살던 마르쿠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만든 브랜드예요. 애초에 판매용은 아니었고요. 3일에 하루꼴로 잦은 비가 오는 취리히에 자전거를 타는 이 형제에게는 방수가 잘 되고 자전거를 탈 때 매기 편한 가방이 필요했죠. 비에 젖지 않고 내구성도 강한 가방을 찾던 중에 자신들이 살던 허름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는 트럭 위에서 비를 다 튕겨내고 있는 방수포를 본 거예요. 저 천으로 가방을 만들까? 프라이탁 형제는 트럭 회사로 가서 버려진 방수포를 구해왔죠. 오랜 기간 화물을 덮는 용도였던 터라 아파트 이웃들이 항의할 만큼 참기 힘든 냄새가 났다고 하고요. 그 무게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걸 아파트로 옮기고 욕조에서 빨고 말리고 오래된 어머니의 재봉틀까지 대동해서 프라이탁의 첫 제품 우편배달부의 가방을 닮은 메신저백이 탄생했습니다. 이 가방을 본 사람들은 서로 자기에게도 가방을 팔려고 했어요. 트럭을 덮었던 사이즈였을 테니까 방수포가 클 거잖아요. 둘의 가방을 만들고 남은 천으로 수십여 개의 가방을 더 만들었는데 그게 또 금세 다 팔려버립니다. 방수포라 두껍기도 했지만 자전거 튜브나 안전벨트 등을 재활용해서 가방 몸통과 끈도 만들었으니 또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그게 프라이탁의 시작이 된 거죠. 프라이탁이 태어난 곳은 타고난 자연환경에 힘입어 일찌감치 세계적인 청정국가의 반열에 오른 나라 스위스. 그런데 스위스의 수도 취리히는 18세기 산업화 시기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환경위기를 겪었어요. 관광산업이 주된 국가 수입원이라 환경오염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정부, 지자체, 기업과 국민까지 모두 똘똘 뭉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자연보호와 친환경 정책에 몰두해요. 그 와중에 1993년 취리히에서 태어난 브랜드가 바로 프라이탁이었던 거죠. 스위스는 원래도 재활용 잘하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유럽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률을 보면 유럽 평균이 20에서 40%, 근데 스위스는 80%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위스 사람들의 자부심도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재활용 수거율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하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수치였겠죠. 이런 분위기의 스위스에서 업사이클의 대표주자 프라이탁이 태어났다는 건 우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프라이탁은 2019년 기준 전 세계 400여 개의 매장에서 매년 55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연매출 700억 원을 넘겼답니다. 사람들이 디자인과 기능을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 프라이탁을 널리 알린 건 가방이 만들어지게 된 사연이었어요. 황량한 도로, 달리는 트럭 위에서 세상을 여행하던 방수천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뻔했다가 프라이탁 형제를 통해 힙한 가방이 되어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 여행한다는 이야기. 프라이탁 형제들은 탁월한 이야기꾼이기도 했거든요. 브랜드 스토리와 디자인 용어를 정리했고 또 로고와 포장 방식, 라벨, 디스플레이 방법 등의 의미를 부여했죠. 사실 프라이탁은 우리가 업사이클 기업이니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제품 좀 사주세요 이렇게 광고하진 않아요. 프라이탁의 스토리와 디자인을 좋아하는 팬덤이 스스로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바이럴시키고 있죠. 공장에서 정제된 섬유로 만든 가방이었다면 가질 수 없는 이야기였을 텐데요. 가치 소비 시대, 쓰레기의 사연은 MZ세대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프라이탁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프라이탁에 적합한 프린트와 질감의 트럭천을 수집하는 팀이 있대요.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방수포를 매단 트럭을 보면 트럭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방수포를 사겠다고 한다죠. 그렇게 매년 500톤의 방수포를 수집합니다. 사람들은 또 궁금해해요. 프라이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오래된 방수포만 찾는다면 그 수요는 어떻게 맞추지? 혹은 그 방수포를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더 쓰게 하는 게 환경을 위하는 일 아닌가요? 프라이탁 형제들도 고민했던 지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들은 재활용에만 초점을 둔 회사가 아니라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 가능한 순환을 이끄는 회사로 사업의 초점을 맞추게 됐대요. 100% 스위스 내에서만 생산하던 것을 저개발국가 노동자와 장애인을 고용해 스위스 현지 직원과 똑같이 대우하고 여성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역할을 분담하고 프라이탁 본사 건물도 버려진 폐 컨테이너를 쌓아서 재활용한다든지 공장의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방수포 세척은 빗물을 모아서 하고 이렇게 제조 공정과 기업의 운영 방침을 들여다보면요. 진작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었던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라이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업사이클 기업이 없나? 궁금해져요. 국내에는 100여 개의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있고 그중 대부분이 4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기업 대표가 20, 30대인 1, 2인의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는 40억 원 미만, 재활용 제품 매출 규모 0.01%로 아직은 아주 작은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업사이클 브랜드는 생산 시 수작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재료 수거부터 세척, 손질의 과정까지 들어가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국내에서는 이렇게 소재 수급부터 쉽지가 않다 보니까 대기업들조차도 가격 단가를 낮추기가 어려워서 브랜드 홍보나 사회공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라이탁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사이클 제품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많은 업사이클 기업의 시작을 독려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환경에 기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프라이탁은 스스로를 친환경 기업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상 완벽하게 친환경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재활용 부심이 널리 깔려있는 스위스에서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이왕이면 지속 가능하게의 무드가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프라이탁의 스토리가 기후위기 시대 이제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유난한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